자, 스페이스X 어저께 이런 뉴스가 떴어요. 올해 스페이스X, 원앱 등 이제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이 국내에 상륙한다. 이에 국내 위성 통신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AP 위성이 주가가 강세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사실은 이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할 거다라는 소식은 작년에 10월부터 해가지고 10월에도 한번 떴었고요. 1월에도 한번 떴었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한번 떴었는데 어저께 터진 뉴스가 기폭제로 작용해서 AP 위성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확 뛰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저께는 저는 상한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계속해서 있던 소식들이고 간간히 들려오던 소식들이라서 오늘도 조금 상승 보여주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놓쳤습니다. 근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뭐 하는 데냐 알아보면은 스페이스X는 일단 우리 테슬라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자,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기업이고요. 발사체나 뭐 로켓 엔진, 그리고 화물선, 우주 화물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인터넷,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스타링크라고 하죠. 그리고 행성 간 우주, 요런 거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화성 갈 거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의 유명한 밈 짤인데 화성의 식민지화, 그리고 인류의 우주 진출, 요런 것을 이제 단기적인 목표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스페이스X가 뭐 지구의 민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42,000개나 되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구 근처로 발사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42,000개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21년까지 인류가 발사한 모든 인공위성을 다 합쳐도 이것보다 4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발사한 인공위성은 한 10,000대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 10,000대보다 훨씬 더 많은 42,000대를 발사할 계획이다 라는 게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자,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거의 대부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은 구글 같은 데에도 지분을 갖고 있고, 뭐 국내 투자법인 중에서는 넥슨이 가지고 있습니다. 넥슨이 이제 스페이스X의 지분 190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넥슨이 아니라 넥슨의 모회사인 NXC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이외에도 또 중요한 목표로 잡고 가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선, 사람이 타고 있는 착륙선을 발사해서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나사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 그리고 우주 관련 민간 기업, 특히 이 스페이스X도 연계된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2021년 5월에 이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면서 10번째 참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계획을 위해서 이 선행하는 게 우리 작년에 발사했던 다누리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까지 했는데, 자, 이 다누리호에 나사가 탑재체를 싣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발사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개발에 많은 힘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도 우리 한국을 우주 사업을 개발하는데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된 거죠. 자, 그 선발대로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한국 진출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스페이스X가 이 한국에 와서 뭐 하냐? 그래서 뭐 하길래 AP 위성 뭐 이런 게 상한가까지 갔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는 거는 뭐 특별히 한 거는 없고, 아직 하는 것도 없고, 우주 탐사를 위한 거창한 계획 이런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스타링크 한국에 설치해 줄게, 이거입니다. 자, 스타링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000개의 인공위성을 지구 전체로 쫙 뿌려서
이 인공위성을 기초로 한 통신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성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중의 광 케이블의 단점들을 개선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위성이 닿는 영역에는 동시에 이 무선 통신망을 제공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1기가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급 협정 승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서울 전파관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울 전파관리소라는 곳에 설비 미보유 기간 통신 사업자 라는 사업자를 등록해야지만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보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승인이 끝나게 되면은 스페이스X는 국내에 진출하는 최초의 망사업자 타이틀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득이 있으면은 실이 있겠죠. 실이 있으면 득이 있고요. 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망사업체는 피를 보겠죠. 지금 국내 뭐 통신 3사가 있는데 그 3사의 플러스로 스타링크가 생기는 거니까 피를 볼 거예요. 근데 득은 뭘까요? 득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우주동맹, 지금 미국이 가장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우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징검다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 확보 혹은 흡수, 요 정도로 이제 득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게 협정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가게 되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죠. 그래서 AP위성의 차트를 한번 볼 건데, AP위성은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입니다. 스페이스X와 이제 협업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오늘도 갭 상승 2% 정도 갭 상승 시작해서 고가 기준으로 17%까지 상승을 하고 쭉 내려와서 6%로 상승을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차트로 보시면은 여러 군데 보이시죠? 이런 게 다 이제 스페이스X에 관련된 뉴스들이 한번 뜰 때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해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상승을 할 때 사실 믿지는 않았다는 거,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죠. 자, 상한가를 가면서 자 14,820원 정도의 종가가 마무리되었는데, 자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그래서 지지저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과거에 보시면은 요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았었네요. 자, 요 부분 지지 받았죠. 지지 받았고 요 부분까지도 지지를 받고 말아 올렸던 흔적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었냐면 자, 요 부분입니다. 과대 낙폭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다 요 부분에서 튕겨냈죠. 자, 그러면은 상승분은 어디까지 상승을 했었냐 보시면은 딱 요 정도,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고 또 여기도 저항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여줬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오버슈팅이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략 이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다. 근데 딱 보세요. 딱 오늘 캔들까지 보시면은 자, 이 그어놓은 선 근처까지 갔죠. 그러면서 쭉 꼬리 남기고 하락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누리호 발사가 잘 될 거야 막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투자를 했고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누리호가 발사가 되자마자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급락을 맞게 됐습니다. 자, 급락을 하면서 고가 대비 약 40%가 빠지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한껏 들뜬 기대감으로 매수를 들어갔다가 재료 소멸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마이너스 40%, 50% 맞아버린 거죠. 근데 비교적 본전가까지 꽤 빠른 시간에 왔어요. 한 6개월 정도 물려 있었더니 자, 본전이 온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기 물려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 옳았구나 하고 팔아버리겠죠. 자, 여기에서 본전 탈출 혹은 여기 밑에서 물을 탔다면은 차익 실현
하게 되면서 매물이 출회가 됐고, 그리고 뭐 어저께나 아니면 그저께 아니면은 요 며칠 동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매수가 대비 30% 40% 이상 가는데 당연히 차익 실현하겠죠. 그리고 힘도 비리비리하고 없어 보여요. 오늘 장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차익 실현하고 미련 없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말은 뭐다? 그 말은 여기 있는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래량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래량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만큼 많은 관심도 받았고, 또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고, 또 새로운 신규 매수자도 있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꼬리까지 남기게 되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힘이 없는 종목들은 더 긴 꼬리를 남기고 아예 음전을 해버리기도 해요. 근데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막판에 살짝 끌어올리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15,0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말은 아직도 AP위성을 매력적으로 보고 이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스타링크 아직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재료 소멸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주산업은 6대 과제로 선정이 될 만큼 정말 매력 있는 산업이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살짝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눌렸다 갈 시에는 어디를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 그럼 제가 선 그어놓은데 13,000원 부근, 13,000원 부근에서 꽤 많은 지지 저항이 일어났던 부근이기 때문에, 자, 이 13,00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AP위성은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0원 부근 혹은 그 이상 한 19,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저항대로 작용이 될 거예요. 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천장을 뚫고 돌파를 해준다 하면은 이 전고점까지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시세 분출이 나올 거니까 이 AP위성이라는 종목 잘 관찰하고 잘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자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래서 13,1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를 이탈한다 하면은 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아래에서 더 매집을 해 나가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죽을 산업이 아니고 죽을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른 우주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트랙아이 이런 것도 관련주로 엮였었고,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이 종목도 강해 갔었죠. 뭐 제노코 이런 종목도 있었고요. 이런 우주항공주들 전부 다 괜찮습니다. 전부 다 괜찮고 주가 상태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예쁘게 다들 그리고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